일단 새어머니라고 하겠습니다. 웃기죠? 당사자는 하나도 안 웃깁니다. 저 결혼 7년 조금 안 됐는데 홀아버지셨던 시부가 새어머니를 모시고 오셨어요. 남편은 아들만 둘의 장남이고요. 부모님 인생 본인이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니 아버지 뜻대로 하셔라 해서 딱히 반대도 안 했고 첫 식사 자리에서부터도 웃으며 잘 지냈고요. 아버님 혼자 계실 때도 그렇게 며느리 부리는 일이 없으셨고 아버님은 정말 제가 많이 좋아해요. 그래서 혼자 적적하신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저도 뜻대로 하시라고 응원해 드렸고요.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니까 불편할 거 없다고 판단했고 이제 남편도 시동생도 나이가 30대 중반을 넘어서니 누구한테 휘둘릴 일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근데 새어머니께서 본인이 큰집 제사를 받아오겠다고 합니다. 아버님이 둘째시거든요. 큰아버님이 계십니다. 그 식구들도 딸 자식 멀쩡히 잘 컸고 가족들이 있는데 말이죠. 새어머님 오신 지 몇 달 안 됐습니다. 근데 점점 시어머니 구실 톡톡히 하시려고 하네요. 제사 받아서 내년부터 할 테니 저보고 도우랍니다. 큰 며느리니까요. 졸지에 없던 제사를 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서 일단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. 또 오시자마자 얼마 안 돼서 시댁집 이사부터 해서 가구 싹 바꾸고 뒤집는 바람에 집 청소 온종일 했고요. 가족사진 찍어야겠다고 갑자기 주말에 소집시키는 바람에 있던 약속 다 취소하고 달려간 적도 있네요. 초장에 기선제압 하시려는 건지 이것저것 시키시고 간섭하시는데 제대로 시집살이하게 생겼네요. 어떻게 대처를 해야 현명할까요? 아무리 생각해도 제 사건은 못 이기는 척 따라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. 후기 댓글 감사합니다. 이 얘기를 빼먹었는데 큰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큰집 제사가 힘들어졌는데 그 집 장남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시끄러운 것 같아요. 그 틈을 타서 새어머님께서 제사를 받아온다고 선언하셨고 내가 이 집의 안방마님이나 큰 어른이다 이런 걸 보여주시고 싶은 것 같은데 저도 절대 그렇게 따를 생각이 없기에 이번 주말에 또 자식들 다 소집시켜 놓았을 때 한마디 했어요. 제사 지내시고 싶은 마음은 존중하겠는데 혼자서 참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저녁에 시간이 되면 참석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고요. 일은 아무래도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. 그냥 두 분이서 행복하게 사시는 건 응원해 드릴 수 있지만 제사처럼 없던 일이 생기면 도와드리기 힘들어요. 혼자서 감당하실 수 있는 일만 하시면 좋겠어요. 했더니 시어머니 완전 얼굴 새빨개지셔서 저보고 당돌하다 하더라고요. 당돌이고 나발이고 지금 평생 제사를 지내게 생겼는데 할 말은 하자 싶어서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히 있었어요. 아버님도 옆에서 헛기침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아버님은 군인이셨어요. 지금은 전역하셨지만 연금 매달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지 금전적으로 자식들에게 손 내민 적은 없으세요. 그런 생각까진 못했는데 돈 때문인가 싶은 나쁜 생각마저 드네요.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랑 산책하겠다고 나갔고 남편이랑 시동생, 동서까지 급하게 얘기 나눴는데 남편도 두 분이 어서 늦게나마 친구처럼 노후 즐기면서 사시길 바랐지 종갓집 만들 생각 없다고 싫다고 했어요. 귀찮은 거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. 동생도 마찬가지고 동서도 그렇고 저보고 총대 매줘서 고맙다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새로 들어온 사람이다 보니 다들 새어머니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. 다행인 건지. 그리고 다음날 두 분 이야기하셨는데 의논했는데 재산을 없애기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시어머니 저보고 현명하다고 하는데 진심인지 비꼬는 건지. 두 분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당분간 아버님 뵈러 안 가려고 해요. 아무래도 정말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뭔가 좀 어렵긴 하네요. 아무튼 많은 조언들 덕분에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. 정말 감사드려요. 댓글 1. 시어머니인지 저 여자는 제사를 이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잡으려고 하는 거고 쓰니한테 와서 도우라는 말은 제사라는 걸 이용해서 영감, 형제들한테 자신이 며느리를 다루는 걸 보이면서 내가 집에서 이런 위치다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. 즉 일거양득의 이익을 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 같은데 저런 개벽다귀 같은 여자가 자기 위치가 이렇다는 걸 보이기 위해 제삿날 며느리를 오지게 부려먹는 거죠. 자기가 존중받고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나요? 정말 신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아랫사람을 완전 개처럼 부림으로써 자신의 상위에 있다는 사악한 행동을 하는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많다는 겁니다.
댓글 2. 새 시어머님이 시아버님이랑 아들네랑 갈라놓고 싶으신가 보네요. 새 시어머님 보니 마음대로 안 되면 시아버지한테 죽는 소리 할 테고 과연 아버님 현재 사랑에 눈 머셔서 아들네 한 소리 안 하겠어요? 아버님으로서는 자기 형이 여태껏 힘들게 제사 모시던 거 세상 착한 마누라가 들고 와서 제사 내가 모시겠다 하니 본인 면 세워주는 일일 테고 돌아가신 부모님 제사 모셔주겠다는 세상 고마운 마음 착한 마누라일 텐데 아버님 재산이 좀 있으신가요? 두 번째 사연. 제사로 인해 남친의 본색을 알게 되었네요. 안녕하세요. 결혼하신 분들의 조언을 얻고자 글을 씁니다. 30대 초반 커플이고 2년 만났습니다. 결혼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자신이 없어요.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중심은 제사입니다. 그 전에 저희 집안 상황을 설명하자면 저와 남자친구는 둘 다 대기업이고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매일 야근을 합니다. 특히 저는 하루에 13시간 넘게 일을 해서 평일엔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가서 뻗어 자요. 둘 다 1억씩 모았고 결혼하게 되면 여유되는 집에서 1에서 2억 정도 더 보태줄 것 같습니다. 학벌, 집안, 연봉 다 비슷비슷한 그런 상황이에요. 둘이 성격은 다르지만 서로 많이 좋아하고 제사 빼면 큰 문제 없는. 일단 남자친구 집은 제사 4번, 명절 2번, 시제 1번입니다. 위로 누나가 2명이고 아버지가 장남, 남자친구가 장손이라 제사는 오롯이 남자친구 몫이 될 예정입니다. 지금도 제사할 때 보면 아버지, 형제 가족들이 남자친구 집에 다 모이는데 20명 정도 모인다고 하더라고요. 20명 먹을 음식, 제사상은 어머니 혼자 사십니다. 저희 집도 남자친구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가 고생하시는 걸 너무 생생하게 봐왔고 특히 남자는 앉아서 전이나 받아먹고 하는 걸 엎어버린 게 저입니다. 지금 저희 쪽 아들들은 다 같이 일해요. 이러다가 결국 아버지가 제사를 한 번으로 줄이셨어요. 지금 저는 다른 지방이라 제사에 참석 안 합니다. 저희가 계속 싸우는 패턴은 제사 자신 없다. 남친, 어머니가 주로 하실 거고 도와드리기만 하면 된다. 그게 말처럼 쉽냐? 이렇게 회사 생활하면서 2달에 한 번 어머니 도와 제사하는 것도 힘들 거다. 남친, 내가 도와줄 거다. 네가 돕는 게 밤 깎는 거 말고 뭐 있느냐. 남자친구, 네 생각만큼 거세지 않을 거다.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. 나중엔 아예 내가 다 해야 하는 거 아니냐. 남자친구, 나 진짜 섭섭하다.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1년에 6, 7번을 못하냐. 난 너희 집에 행사 있음 일을 얼마든지 한다. 지금 날 봐라. 우리 집은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일로 고생할 일 없다. 계속 이 패턴이네요. 이것 때문에 몇 번 헤어졌었는데 서로 좋아하니까 다시 만났어요. 제가 포기하고 제사를 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건가요?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 방법이 없나요? 협상이나 타협을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?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. 부모님께 손 아예 벌리지 말고 우리끼리 결혼하면 제사를 안 지내도 될까? 언제까지 제사를 줄여달라고 요청을 해볼까? 제사 지내야 하면 회사 그만둔다고 할까? 사람끼리 하는 일인데 정말 해결 방법이 없나요? 후기. 안녕하세요. 얼마 전에 제사 문제는 정말 극복할 수 없느냐고 글 올렸던 사람이에요. 결국 어제 헤어졌네요. 이 문제로 계속 싸우다가 우리끼리는 도저히 얘기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결혼한 남자친구 누나한테라도 조언을 얻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남자친구를 통해 이야기했는데요. 남친 누나도 절 이해 못하시더라고요. 들은 말을 옮기자면 본인은 제사를 지내면 잘했기 때문에 결혼하면서 이건 당연히 모시는 거라 생각했다. 이 여자친구도 제사 지내며 잘한 여자인데 왜 못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. 그냥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더 진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. 남친 집 누구라도 그 일이 쉽지 않은 건 알고 많이 부담될 거다.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줄일 수 있는 한 줄여보자.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길 기대했던 건데 남자친구 어머니도 남자친구 누나도 남자친구도 모두가 그거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니 정말 더 자신이 없어졌습니다.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결혼해서 제대로 못 해내면 정말 욕을 엄청나게 먹겠구나 싶었어요. 남자친구 어머니는 제가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해요. 남친을 많이 좋아하지만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지, 일하는 동안은 제사 제대로 못 모셔도 이해한다고 하셨다는데 환갑 넘으신 어머니가 혼자 일하시는 것 보면 친척들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당장 남자친구 아버지도
이 문제에 대해 전혀 모르시고 상견례 얘기만 하시는걸요. 이걸로 결혼 한 해 만에 하고 있지만 아버님께서 알게 되시면 난리 난다고 어머니도 남자친구도 모두 쉬쉬하고 있어요.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저는 다른 남자친구 식구들처럼 아버지께 납작 엎드려 살 수 있는 순종적인 사람이 아니니까요. 그래도 너무 많이 좋아해서 마지막으로 남친에게 손을 내밀었어요. 좋아. 그럼 나중에 우리가 제사의 주체가 되면 제사를 다 한 번으로 통합할 수 있겠어?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건 지금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. 그렇죠.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냥 그 의지를 믿고 눈 딱 감고 결혼할까 했는데 정말 슬프고 가슴이 먹먹하지만 이게 끝인가 봅니다. 헤어질 때 그렁그렁한 눈으로 꼭 제사 안 지내는 사람 만나라 라고 얘기하던 남자친구의 모습이 아른거리네요. 제가 독하고 이기적인 사람일까요? 후기 2. 많은 댓글 감사합니다. 여기에 글 적기를 잘했어요. 마음 흔들릴 뻔했는데 댓글 보고 지난 시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. 남자친구가 항상 이 얘기 나오면 저보고 너무 까다롭게 군다고 했는데 정녕 까다로운 게 저인가요? 저는 나름대로 꾸준히 타협점을 찾으려고 했었어요. 언젠가는 이 문제로 싸우다가 결혼하면 본인이 제사일 다 하겠다고 하길래 이거 괜히 공수표 날리는 건가 싶어서 그럼 이번 제사부터 한번 도와보고 그런 소리 하라고 하는 거 봐서 생각해 보겠다고 한 적도 있었네요. 정작 제사 당일 되니 회사 때문에 피곤하다고 징징거리기만 하고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 본인한테 그런 얘기밖에 못하냐고 저보고 참 사람이 독하다고 화를 내더군요. 어이가 없어서. 남자친구가 평상시에는 되게 온순하고 착한 도련님 코스프레를 해서 저는 진짜 제가 못된 애인지 속을 뻔했네요. 만약 제가 결혼했다면 똑같이 회사 일로 제사 못한다고 징징거릴 수 있었을까요? 과연? 정말 이기적인 것 같네요. 남자친구도 그 집안도. 참고로 남자친구는 집안 문제로 헤어진 게 제가 처음이 아닙니다. 부모님 반대로 헤어진 적이 있죠. 제사고 뭐고 다 표면적인 문제이고 정작 이것의 본질은 네 가정을 꾸리고 싶으면 어른부터 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최종. 오랜만에 들어와서 이 글을 봤어요. 결론은 헤어졌습니다. 작년에. 사실 이 글 쓰고도 한두 달 더 싸우다가 결국 남자가 저에게 버럭하고 헤어졌어요. 헤어질 때 저에게 너무 심하게 말해서 전 그동안 집착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놓을 수 있었고 덕분에 미련 없이 털었습니다. 웃긴 건 이후에 계속 연락이 종종 오네요. 못 있겠다고 한 번만 보자고 하는데 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. 그 사람, 그 집안. 생각만 해도 숨 막히고 머리가 아프거든요. 시간 두고 곱씹을수록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후로 결혼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 전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좋은 며느리, 아내가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커요. 일도 열심히, 시댁에도 열심히, 집안일도 열심히, 육아도 열심히. 이 모든 것 행복하게 웃으면서 하기엔 제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.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 이루신 분들 정말 다 대단한 것 같아요. 다들 행복하세요? 댓글. 남자가 부모랑 합의해볼 의지도 없이 그저 님에게 굽실굽실 하라고 강요하는 거 엄연한 정신적 폭력이라고 봅니다. 아주 잘 헤어졌다고 생각해요. 말 안 통하는 놈들은 버리세요.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